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악마의 열매 능력은 어디에 깃드는 걸까? 라는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악마의 열매는 원피스에 등장하는 가공의 열매로 악마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열매입니다. 먹으면 그 이름대로 악마의 능력과 같은 특수한 힘을 손에 넣는 대신 바다의 미움을 받아서 평생 맥주병 신세가 되죠. 악마의 열매는 원피스 내에서는 최대 떡밥이며 아직 제대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떡밥인 악마의 열매의 힘은 능력자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려 합니다. 자,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체의 부위에 악마의 능력이 깃든다입니다. 신체 부위 중 대부분 사람들은 심장 혹은 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나 뇌를 생각했던 건 아마 티치 때문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티치는 악마의 열매를 2개 이상 먹으면 반드시 죽는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어둠 열매와 흔들흔들 열매 2개를 먹고 동시에 멀쩡하게 살아남은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마르코 말에 따르면 이는 티치의 신체가 남들과 다른 E형이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은 E형의 정체가 세계 두개골이 그려진 검은 수염 해적단의 졸리 로저를 보고 검은 수염은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세 형제가 하나로 합쳐진 샴쌍둥이이며 뇌 혹은 심장이 3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마의 열매를 여러 개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가설이 대두되기도 했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티치가 죽은 흰 수염으로부터 능력을 빼앗기 전 동료들이 굳이 검은 천으로 그 모습을 가린 이유도 티치가 악마의 능력이 담겨있는 뇌나 혹은 심장을 먹어서일 수도 있죠. 또한 토토랜드 편에서 빅맘이 소울풀 열매의 전대 능력자인 마더 카르멜을 잡아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다 그 직후 카르멜의 능력마저 그대로 계승해서 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능력자가 죽은 직후에 악마의 능력이 머무는 신체 특정 부분을 먹으면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앞의 가설에 설득력을 짚이죠. 즉 빅맘이 악마의 능력이 담겨있는 마더 카르멜의 심장 혹은 뇌를 같이 먹어버려 빅맘이 마더 카르멜의 능력을 쓴 게 아닐까라는 거죠. 다만 이 가설의 아쉬운 점은 닥터 베가펑크가 개발한 신기술로 사물, 즉 무생물에게도 열매를 먹일 수 있다는 기술이 발목을 잡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물에는 심장 혹은 뇌가 없습니다. 근데 사물에 악마의 능력이 부여되죠. 또한 결정적으로 브룩은 심장과 뇌가 없을 뿐더러 뼈만 있지만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죠. 즉 악마의 능력은 사람의 신체 부위에 깃들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아마 원피스 내에서 인격은 도플라밍고가 말한 수술수술 열매 인격 수술에서 나오는 인격일 겁니다. 저는 그 인격 수술을 로우가 펑크아제드에서 보여줬던 샴블즈라고 봅니다. 인격을 바꾸는 기술은 펑크아제드에서 밀짚모자 일당과 하얀 사냥꾼 스모커, 타시기에게 사용하였죠. 처음에는 일당의 몸에서 하트를 끄집어내는 연출이 나와 심장을 바꾸면 영혼도 같이 뒤바뀌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스모커와 싸웠을 때 빼낸 심장은 실제 심장 같은 모습이었고, 타시기와 몸에 심장이 없는 상태인 스모커가 몸 바꾸기를 할 수 있었던 걸 보면 연출이 그럴 뿐 진짜 심장을 바꿔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로우의 샴블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악마의 능력이 인격에 담기는 게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파의 몸에 들어간 프랑키의 인격이 초파의 거대화 기술을 사용하고 스모커의 몸에 들어간 타시기의 인격이 스모커의 뭉게뭉게 능력 기술을 사용하는 걸로 보아 악마의 능력이 인격에 담기는 건 아닌 걸로 보이죠. 또한 악마의 능력이 인격에 담겼다면 프랑키의 인격이 담긴 초파는 거대화를 못했을 뿐더러 원래 사슴으로 돌아갔을 거죠. 그렇다면 다음 세 번째 가설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영혼입니다. 다만 이 가설은 아시다시피 모리아가 루피의 그림자를 오잭에 넣었을 때 오즈는 고무고무 능력을 쓰지 못했죠. 몇몇 분들이 오즈가 고무고무 능력을 쓰지 않았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즈가 고무고무 능력을 쓴 건 모리아의 능력으로 그림자를 늘린 것 뿐이랍니다. 따라서 악마의 능력이 그림자에 머무는 것도 아니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진짜 영혼입니다. 사실 저는 이 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가설은 부룩의 능력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활 열매는 죽으면 황천에서 혼이 돌아올 수 있게 되며 다시 되살아납니다. 자, 이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건 원피스 세계관에서 황천은 존재하며 영혼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룩의 능력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 원래 황천에 가지만 황천을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근데 부룩의 신체는 해골입니다. 다시 부룩의 영혼이 해골로 돌아와도 몸이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부룩의 몸은 현재 심장이나 뇌가 없습니다. 해골이라는 것 자체로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즉, 부룩은 현재 신체는 죽어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부룩의 주체는 신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악마의 능력은 신체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악마의 능력은 영혼에 깃든다는 거죠.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저나 루피처럼 말이죠. 로저는 사물인 포네그리프의 소리를 들어 포네그리프의 위치를 찾아내기도 했죠. 결정적으로 고잉 메리오에는 정말 영혼이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했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만물, 모든 물건이든 생물이든 영혼이 담겨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즉, 악마의 능력이 사물에 깃들 수 있는 것도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악마의 능력은 영혼에 깃든다는 가설이 맞다면 티치 해적기의 해골 3개도 설명 가능합니다. 저는 티치 몸에 여동생 2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티치의 몸에는 티치와 여동생 둘, 총 3명의 영혼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티치가 악마의 열매를 현재 2개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티치 몸에 여동생 둘이 있다는 제 가설을 떠나 티치의 두개골이 3개인 해적기는 악마의 능력이 영혼에 깃든다로 설명 가능하죠. 여담으로 드레스로자에서 도플라밍고의 부하가 악마의 열매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열매의 능력자가 죽으면 세계 어딘가에 다시 그 능력을 품은 악마의 열매가 부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림을 보면 영혼이 부활해서 열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부룩의 부활 열매처럼 말이죠. 즉,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악마의 능력은 영혼 그 자체라는 거죠. 아마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악마의 영혼이 먹은 자의 영혼에 깃드는 거 아닐까요? 즉,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악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악마가 영혼에 깃드는 거죠. 악마의 열매를 2개를 먹어 죽는 이유도 2개를 먹으면 한 영혼에 악마 2명이 들어가 싸우게 되어 섭취자의 영혼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여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마의 열매는 악마를 봉인하는 열매인 것이고요. 혹은 악마가 기생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은 악마의 열매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